여러분, 동네 사장님의 울상이라. 여보 이제 문 닫자. 이 문 닫자가 오늘 문을 닫자가 아니에요. 폐업하자예요. 예, 폐업하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사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무슨 사실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점이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점이 올해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1월 달에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말입니다. 직원 4명 이하 사업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이죠.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하고요. 연차 휴가를 보장을 하고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근로기준법을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 어느 분든지 마찬가지, 누구를 고용을 했든지 마찬가지로 연장수당 줘야 되죠. 야간수당 줘야 되죠. 휴일 근로수당 줘야 되죠. 연차 유급휴가 줘야 됩니다. 게다가 이게 함부로 해고도 못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도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게다가 부당해고 때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그런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사람을 그냥 뽑았다가 바로 내보내거나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여러분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이거 알기 시작하면 아마 넘어질 겁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실에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는 됐는데 이게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 52시간제는 5인에서 49인까지 내려와서 여기도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장에.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제. 저는 모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이제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지금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하니 이거는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는요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진짜 나온다니까요.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구박을 하죠?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이렇게까지 확대 적용을 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진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결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도 줘야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입사 1년 미만이나 입사 1년까지는 연차 1일 발생을 합니다. 1일. 연최대 11일을 10하루를 주는 거고요. 2년차부터는 15일이고 3년차는 15일이고요. 4년차는 16일이 줍니다. 그리고 매년 2년마다 2일씩 휴가를 연차 유급입니다. 돈을 주는 휴가 일수가 더 늘어나요. 안 그래도 자영업자 죽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장난 아니죠. 인건비가 또 폭등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참 자영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뭐 여보 이제 문 닫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어도 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어떻게 감당하나요?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자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자 부담에 잠 못 이루는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자가 대출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요. 8.11%에서 6.89%로 내려갔다고 해 상단이. 그렇지만 6.89%도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대출금리가 1%포인트가 오르면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7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7조 4천억 원. 예. 이게 0.4%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0.5%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요. 3조 7천억 원이 늘어나고요. 1.5%가 늘어나면 11조 4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자영업자들이 이자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 부채가 1014조니까요. 문제는 여러분 이거 하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의 대출 만기 연장 이것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가 133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만기 연장만 116조 6천억 원이고요. 원금 상환유예가 11조 7천억 원입니다. 이자 상환유예도 이자 상환유예를 해놓은 게 5조 원이에요. 만약에 이게 다 부딪히면요. 부딪히면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잖아요. 부담감이 커지는 만큼 말입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겪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영업이 잘 되면 상관없습니다. 영업이 잘 되면 사람을 많이 뽑아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든지 그렇지 않고 연차 수당을 달라 하든지 시간의 수당을 달라 하든지 휴일 수당을 달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경제 위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 매출이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해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 2023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2023년도 지금 매출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만기 연장 이것도 돌아옵니다. 이게 영원히까지 말입니다. 계속 돌릴 수는 없거든요. 자영업자 57만 명이 돈을 빌렸습니다. 57만 명이. 57만 명이 빌렸으니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쳐들어올 텐데 이게 왔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빚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 빚은 천조에 천조. 2016년에 480조 2천억 원에 비하면 무려 말입니다. 무려 534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11.2%나 증가했어요. 그러니 이자 부담에 그야말로 난리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요. 진짜 여보 이제 문 닫자 하는 이야기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힘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참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죠? 실물 경제가 어렵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영업자는요 이중 소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재료를 사다가 지금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집에서 또 소비합니다. 집에서. 이중 소비예요. 자영업자들이 잘 돌아가면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물 경제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우리 경제는 특히 말입니다.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실물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 이것은요. 언젠가는 한번 크게 충격이 온다는 뜻이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도 마이너스고요. 소비도 이렇게 떨어지면 반드시 충격이 옵니다. 그 충격에 대비하는 것 늘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